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2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은 일부분 예상을 했던 것처럼 어제 배당을 받으러 들어왔던 물량들, 그 물량이 오전장보다 크게 나갈 수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급락장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장이 크게 빠졌던 것 같고, 그 이유는 단순히 배당락뿐만 아니라 전날 미국 나스닥 지수가 또 크게 급락이 나왔었고, 그게 같이 작용이 되었었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별다른 반등도 없이 밀렸고 오늘 2.2%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반등 없이 오늘 1.7% 하락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또다시 700포인트를 이탈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특히 배당을 많이 주었던 금융주들, 오늘은 거의 전 종목이 급락이 나왔었고, 또 이게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첨보가 무려 10% 급락이 나왔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도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고, 다른 2차전지 관련주였던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모두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2차전지는 테슬라 이슈도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예상을 했었지만 그보다 시장 흐름이 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모두 1조 원이 넘는 큰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단기성 성향이 짙거든요. 오늘 7,600억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크게 매수가 들어왔었잖아요. 그걸 감안해 본다면 내일도 순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연초까지도 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을 조금은 조심해 보시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금융투자도 최근에 들어온 물량을 고려해 본다면 조금 더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역시 코스피 수급하고 비슷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삼성 SDI는 기관에 많은 순매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긍정적인 수급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어요. 자, 반대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네이버가 마이너스 0.5%였고 또 카카오는 마이너스 1.4%, 그래도 다른 테크주에 비해서 비교적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배당이 작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수급이 그렇게 꼬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지만 외국인은 더 큰 규모로 네이버를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KTNG, 네이버, 한국전력, 호텔신라,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한국전력하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한국전력은 제가 뒤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3거래일 만에 개장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S&P 500이 0.4% 하락이 나왔었고, 나스닥은 무려 1.4%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만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급락을 봤을 때 어제도 마찬가지로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었고, 그게 오늘 국내 증시까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하고 플랫폼 기업들, 이런 업종들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하나의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면 1350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번에도 10,000포인트 근처에서 두 번에 가까운 터치가 있었고 또 바로 재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도 과거처럼 재차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초부터는 10,0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게도 충분히 전달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약세 흐름이 나왔었던 많은 기술주들, 연초부터 쉽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성장주, 기술주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남은 이거래일하고 내년 초반 흐름까지 한번 기술주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유심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테슬라가 무려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니까 올 초 대비 오늘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볼 수 있었고, 또 작년의 상승기에서는 천슬라, 갓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 조금은 신격화된 종목이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각들이 조금은 깨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의 연말까지 9일간의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의 급락하고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결정적인 이유가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하고 또 수요 부진,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를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단순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쪽이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했던 만큼 확진자 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고, 그게 하나의 과도기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중국 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 그쪽 종목들은 리오프닝 관련주와는 반대로 주가는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 국내를 생각해 보더라도 3월 달에 확진자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4월까지도 이어졌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점차 확진자 수가 둔화가 되었었고, 또 코로나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좋지 않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주가도 크게 부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도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과도기가 지났을 때는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중국 내 제조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테크 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두 번째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은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내년 1분기쯤에는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특히 이 두 기업은 중국 내 생산시설이 많은 만큼 분명히 테슬라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도기 구간에서 못해도 다음 달에도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성공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허리띠가 달렸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4월쯤에 중국이 봉쇄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서 공급망이 크게 교란이 되었었고, 그게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했었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세계 경제의 35%에서 무려 40%까지 중국이 책임지고 있다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만큼 인구도 많고 전 세계의 공급망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정말로 세계 경제가 걱정이 많았던 시점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돌아섰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내년의 경기 침체를 상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사.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썩 달가운 기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가 중국의 수출 비중이 20년 새에 13배가 늘었다. 이 말은 그 규모가 늘어나서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기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최소한 지금만큼은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 이쪽도 변곡점이 올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도 조금 전에 테슬라와 같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 국면이 지난다면 다시 생산 가동도 늘어날 것이고, 많이 상승했던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제조업 기반의 많은 테크 기업들, 그쪽 업종들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 코로나 과도기가 지난다면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구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업종, 그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만큼은 물론 중국의 위드 코로나 관련주, 이쪽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틸리티 관련주들, 이쪽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내년도에 전기값하고 가스 요금이
그냥 상승을 넘어서 껑충 뛸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기하고 가스를 대표할 수 있는 두 종목이 있죠. 첫 번째로 한국전력이 있고요. 두 번째가 한국가스공사, 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스공사보다는 한국전력을 더 관심을 두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진 않았었거든요. 분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한국전력은 지금 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이번에 3분기에만 적자가 7조 5천억이었고 또 2분기에는 6조 5천억, 그리고 1분기에는 7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적자를 많이 내는 것은 공기업이었으니까 버티고 있는 것이지 일반 사기업이었다면 속된 말로 상장 폐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최악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적자에서 정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수익을 내는 것만큼의 그 이상의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적자를 보는 기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상화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단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플랜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만큼 한국전력의 실적 정상화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종목은 6년 동안 별다른 상승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난 코로나 당시에도, 코로나가 발생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 이때 월봉상 주가가 27,600원쯤인데 월봉 기준으로 봐도 단 한 번도 그 가격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최소한 코로나 직전 가격은 다 돌파하고 나서 되돌림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종목은 지난 2년 동안 유동성 파티 구간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이제서야 조금씩 꿈틀대는 모습이 나오는 만큼 저는 정말로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붙는다면 오랫동안 눌렸던 만큼 최소한 내년 초만큼은 주가의 한 단계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실적 정상화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 한번 앞으로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시고, 또 이 종목은 무거운 종목인 만큼 절대로 개인들의 손에 의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메이저 수급들을 지켜보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특히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융투자가 단기성 성향이 짙다면 연기금을 조금은 끌고 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투자를 선호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더라도 수급도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내년 상반기를 지켜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 내일도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것 같고 내년 초에도 시장 흐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만큼은 올해와 달리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조금은 인내 시간을 가져오면서 내년 시장을 도모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